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뜨고 청와대에서 뜨는 이 인물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글쎄 이현정 의원님,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만약에 본인이 허락을 했다면 청와대 특검에 뭐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가 또 지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일단 그 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러니까 두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면 그 기관의 장이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제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일단 거부를 했어요. 못 들어오겠다. 뭐 빨리 지금 허락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총리실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권한 대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이 지금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권한 대행 독자적으로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이제 전례가 뭐 이런 게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특검에 옛날에 이명박 특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다 거부를 해왔습니다. 예. 한 번도 열어준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총시 입장에서도 자 그냥 옛날에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안 해준다. 뭐 이런 선에서 그냥 일단 이 대행의 어떤 문제를 지금 청와대로 그냥 넘겨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좀 특검은 사실 이제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 황교안 권한 대행한테 요청을 한다고 해서도 뭐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또 이런 액션을 취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 법적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책임이 황교안 총리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 묵시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판단이라든지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 권한이 중지된 상태에서 결국에 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이 청와대 그 경호실의 그 통제권을 가진 것은 국무총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황교안 총리 당신한테 갑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박사님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뜨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검을 통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한다 이러면 여론과 보수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1항에 예. 나와 있는 걸 지금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에서 그냥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은 이거는 그 이후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방해했다고 그 책임도 부담스럽고 허용한다? 그럼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부담에서 제일 피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나는데 헌법 아마 특별검사 쪽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국민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똑똑히 들으셨죠?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 묻는 데 대해서 강한 메시지보다는 좀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야권에서 뭐 특히 정치권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최순실도 들어가고 조사중간 들어갔는데 왜 특검이 못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진짜 압수수색에 실패한 택이 되는데요. 근데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28일 됐을 때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통해서 압수수색 못했지 않느냐라고 다시 황교안 총리한테 네. 승인을 해달라, 30일 승인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또 여론전에서도 이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면 조사 부분까지 조금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3명의 인물 경복궁역에서 만나봤습니다. 이 장영진 기자와 박준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출발할 역은 어딘지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첫 번째 가볼 곳은 바로 안국역입니다. 총리 공관이 있는 곳인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병묵 전 편집장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근데 뭐 이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병묵 편집장님 지금 보니까 박지원 대표, 박준 변호사는 지금 가셨잖아요. 박지원 대표가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얘기를 보면 같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뭐 결국 불출마를 할 것이다. 뭐 출마를 했겠지만 관료 출신이라 낙선을 하더라도
야당 대표가 되겠다는 결기가 없다. 저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딱 선을 확실히 긋네요. 박지원 대표가 어제 그 채널에 쾌도남마에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예, 불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라는 게 이제 뭐 본인이 그 정치권에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뭐 잘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기에 있는 거하고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거가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 대행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꽃가마를 태워주지 않으면 아마 결기 있게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근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황교안 대행은 보수의 그 어떤 대안이 아니고 저는 친박의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친박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들어가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인데 지금 친박의 대표주자로 나온다고 해서 과연 12%라는 거는 새누리당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이 가지고 있는 저 12%, 13%의 지지라는 것은 사실상 황교안 대행이 받을 수 있는 저는 최고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기서 황교안 대행이 정말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친박의 대표 뭐 이런 것들이 다 더 씌워지면서 아마도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10몇 % 가지고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여권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른바 황교안의 5년 대권 플랜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황교안 대행을 뭔가 새누리당의 주자로 다음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대권 플랜을 짜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이회창 모델이에요. 이회창 모델. 민정계 예전에 이제 3당 합당 때, 그 예. 민정계 1990년 3당 합당 때 민정계는 마땅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계에 YS를 갖다 어떻게 보면 좀 양자로 들인 셈이죠.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민정계가 그야말로 찬밥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6년, 97년 그 무렵에 이른바 민정계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허주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허주 김윤환 의원 등 TK 중심의 정치인들, 민정계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니까 YS하고 좀 결을 달리하면서 이회창을 가서 옹립하다시피 합니다. 옹립하다시피 해서 그냥 실제로 이회창 당시 후보가 가장 지지율을 높이 받은 지역이 자기 고향인 충청도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대구 영부에 78%를 받았습니다. 대구 영부에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당시 민정계 등은 좋아. 이번에 97년 졌지만은 이번에 2002년 대선을 반드시 이길 거야. 근데 문제는 이회창 당시 총재가 석 달을 못 버티고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지금 보면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내심 대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73, 74 만약에 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더 이상 정치를 하시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황교안 총리 지금 만 60입니다. 만 60이니까 만약에 이번에 뭐 지더라도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른바 보수 정당의 중심으로 세워서 내년의 지방선거 또 3년 후에 있는 총선 그리고 5년 후에 있을 대선을 준비해보자 하는 것이 이른바 지금 보수 내부의 몇몇 뭐 전략가들이 수군수군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전략가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5년 프로젝트에서 제일 큰 바탕이 뭘까요? 그는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총리해가지고 정치 성공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정부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얘기하면 같은 공동 책임자입니다. 친박을 등에 오고 5년 프로젝트 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거는 있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은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정도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가 있고 최소한 보수 진영이라도 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 딱 던지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5년의 기획을 갖고 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지금도 출마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년을 누가 담보하죠? 친박은 이제는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 민심은 그런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5년을 설계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 전략가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박사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신동아 1월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행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뭐 취재진이 엄청 구름같이 몰려다니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대권 욕심이냐. 그러니까 전혀 미소만 띄고 대답도 안 하는데 저기 지금 보면 사람 앞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나간다는 겁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보면 아마 이제
황교안 대행이 보면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이분들 다 이제 고등학교 동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보면 굉장히 의전을 굉장히 중요시한 분이에요. 저분이 보면.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면 또 그리고 법무장관 뭐 총리까지 했으면 사실 욕심 있을 만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사실 황교안 대행의 문제는 뭐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여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안론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구질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나름대로 준비도 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황교안 대행이 정말 사람의 앞길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대행이 뭐 여러 가지 뭐 약점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상황 자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국면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결연한 각오가 돼 있냐 이게 중요하죠. 반기문 사무총장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뭐 꿈을 가져왔지만 20일 만에 단칼에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행도 결국은 뭐 총리하고 할 때는 다들 하지만 정치권에 오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출입을 할 때 검찰총장 출신 초선 의원이 한 분 계셨어요. 막 몸싸움을 하는데 뒷짐지고 있으니까 뒤에서 한 재선현이 어이 초선 뭐해? 빨리 가서 막어.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판이라는 게 험한 데기 때문에 예.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느냐? 저는 이건 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황교안 대행이 어찌됐든 한 10% 정도의 지지율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 좋다. 이게 황교안 개인 자체의 지지율이 아니라 보수층의 마음 둘 데 없는 보수층의 지지율이라고 치면은 아니 저는 보수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친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박의 친박. 지지율이다. 왜냐면 새누리당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12% 정도 나옵니다. 딱 황교안 대행 지지율이에요. 그럼 지금 새누리당은 뭐죠? 친박 지지예요, 친박. 그러니까 근데, 네. 친박이 아닌 비박은 나가서 바른정당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아니고 친박의 지지율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친박이 만약에 황 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을 경우 도대체 누구를 그러면 이제 내세울 수 또 다 있을까? 친박이 이제 헤매는 거예요, 다시. 헤매서 자, 이제 또 누구, 우리의 그 희망을 충족시켜줄 후보가 누가 없을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새누리당에 우리가 뭐 황교안 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이인재 전 최고위원도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 황교안 대행이 정말 사라진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또 다시 뭔가를 모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또 뭐 양자를 드리느냐, 뭐 자기네 내부적으로 누구를 키우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친박의 굴레라는 걸 쓰고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청역 위의 모습인데 지금 이 친박단체 그리고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이 집회 참가자들이 오늘 태극기를 들고 오늘도 이 덕수궁 앞과 시청역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행진 중인데 생각보다 꽤 많은 이 집회 참가자가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까 저 최영표 회장님이 친박단체, 친박의 10%라고 했는데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이다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황 의원님. 예. 전 그래요.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해서 4월 말 5월 초에 뭐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 느낌하고 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서 파면되어서 나온 이후에 그 분위기는 아마 지금 굉장히 다를 거예요. 대선판이 또 달라진다. 또 달라지는 거죠. 그 지금 흔한 얘기로 셰익스피어 얘기대로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이른바 보수층들 뭐 우리 저 최병편처럼 친박과 비박으로 나누셨습니다만 어쨌든 보수층에서 그야말로 질이 멸렬하고 전이 상실하고 그야말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 라고 또 어떤 뭐랄까 반발심 이런 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실제로 만약에 4월 말 3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그 이후에 전혀 새로운 국면에서 전혀 새로운 국면이 왔는데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뜨뜻미지근하게 한 15% 내외다.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럼 한 50일 동안 대선 관리 잘하고 나고 나면 이제 전직 국무총리로서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원로로 남게 되는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범보수의 사람이 원체 없다 보니까 뭐 지지율이 막 폭등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이런 거 있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상황에 의해서 떠밀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판에 들어서겠다고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까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야말로 그동안 잘 나가던 그 로펌의 아주 변호사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뭐 친박 새누리당의 전략가들의 이야기대로 5년 동안 네가 좀 고생 좀 해주라. 그게
말이 그렇지. 우리 남의 얘기가 쉽게 하지만 이 본인, 특히 이번에 반기문 총장 때도 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가족의 의지입니다. 가족의 의지. 즉 부인과 배우자와 그 알겠습니다. 가족들의 의지가 과연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탈 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급부상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 말로 좀 정리해볼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그 후배, 법조계 후배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글쎄요,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세게 선대를 비판하는 글을 이제 검사연수원 이제 30기 후배가 올렸는데 박 박사님. 네.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지난번 바른정당도 그렇고 뭐 본인의 이제 비판하는 글을 보면 바로바로 이제 전화해서 항의하기도 하는데 저거는 이제 후배한테 항의를 하지는 않겠죠. 저 얘기는 맞으니까요. 저 얘기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저 얘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정말로 황교안 대행을 아끼는 후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동안에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해왔던 일들을 보면은요, 이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면은 사회적인 논쟁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국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 지금의 행보 자체도 이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보입니까? 아니면 대선 주자로서 행보입니까? 등등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뤄진다했기 때문에 아마 이문정 검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른 봉황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 드린 겁니다. 아마 황교안 대행 주변에는 봉황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보수에는 전부 다 추풍 낙엽이 다 졌습니다. 이제는 대행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입니다. 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게 들어서는 순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쟁할 겁니다. 그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묻히고 있는 겁니다. 그 대목을 후배 검사가 한두 가지 정도를 지금 언급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 뭐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문정 검사가 사실 저런 식의 약간 정치적 발언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좀 해왔는데 그 중에 뭐 탄핵 뭐 이런 걸 철회한 주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탄핵 철회한 주역이 어떻게 황교안 대행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일각의 당신도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의할 수는 있으나 자 탄핵을 초래한 주역이라고 황교안 대행을 몰아세우는 것은 저런 어떤 법률적으로 이렇게 좀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되는 검사로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